대표적 가스라이팅,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의 진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정신력과 의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자괴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신력으로 극복해. 강력한 의지만이 성공의 방법. 이딴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 뇌과학의 니은자도 모르는 소리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건 조언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그 무식한 소리들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면서 진짜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력, 의지력 말고 소소하게 인생 개선할 방법 알아가십시오. 의지 박약도 성공할 수 있고요. 타고난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크게 성공할지는 못해도 시험 점수 한 등급 오르는 정도 성공할 수 있고요. 부업 하나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부수입 5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정신력은 무기가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정신력과 의지력은 매일 쓸 수 있는 양이 있고 배터리처럼 소모됩니다. 다 소모되고 나면 짧은 번아웃이 와서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인 사실인데요. 정신력을 소모할수록 뇌에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들은 뇌세포 간의 연결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머리를 쓴다 라는 개념이고 정신력이 발휘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고 싶을 때 의지를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정신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조차도 모두 뇌세포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것을 쉬운 말로 머리가 잘 안 굴러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지도 약해지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뭐 생각하기도 싫고 뭐 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데니얼 제이 레비티는 저서 정리하는 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도에 상관없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정신력과 의지력은 매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력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판단들의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정신력 배터리는 꽤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쇼폼 영상 더 보려고 손가락 위로 튕기는 것조차 판단 한 번으로 친단 말이죠. 오늘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판단 한 번으로 치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다 하는 생명이 걸린 판단조차도 이 정신력 배터리를 쓰는 한 번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배터리가 빨리 닳겠습니까? 당신이 퇴근하실 때쯤 되면 이 배터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물리학적, 생물학적, 뇌과학적으로 말입니다. 없어요. 한편 정신력 배터리도 세 가지 방법으로 충전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 방법은 잠, 명상, 산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잠을 자거나 명상, 산책을 할 때 우리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면서 다시 정신력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서 우리의 이 정신력 배터리를 충전해서 쓴다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잠을 자는 게 가장 효과적인 충전 방법입니다. 그런데 잠을 잔다는 건 하루가 끝났다는 거라서 우리 목적상 맞진 않아요. 충전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하루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짧은 낮잠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는 건데 이때 배터리가 충전되기는 해도 만족스러울 만큼 충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과 산책은 충전량이 미미해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명상과 산책은 지금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정신력 배터리를 효율화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듯 현실적으로는 정신력 배터리를 충전해 가면서 절대량을 늘려 쓰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이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는 생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낀 에너지를 우리는 최대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말이죠. 정신력, 의지력은 결국 무엇을 할 건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는 판단을 할 때 더 많이 소모됩니다. 운동할까 말까? 선택해야 하는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하러 가는 길에도 집에 되돌아갈까? 운동하러 가서도 조금 더 할까?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순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 길에도 운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할지 그만둔지 선택하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런 순간에는 늘 정신력을 소모합니다. 결국 배터리가 다 닳게 되면 운동하러 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운동 시작해놓고 10분 만에 접어버립니다. 번아웃 상태인 우리는 하기 쉬운 것,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정신력이 소모되지 않아요. 매일 집에 가서 집에 누워서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즐겁지도 않은 숙제나 다름없는 게임을 매일 하는 것도 정신력이 소모되지 않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입니다. 계속 배터리 하니까 약간 기계 같은 느낌 드시죠?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이 무책임하다는 말이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진 스마트폰한테 야, 네가 정신력이랑 의지만 있으면 이게 켜질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력이 다 소모되어서 없는 걸 어떻게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이러니 여러분들은 정신력이 부족해, 의지가 부족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신력을 좀 더 아꼈을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아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나저나 이런 지식을 가진 채로 당신에게 정신력 타령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야, 정신력을 좀 아껴 써. 힘들고 중요한 판단은 좀 이른 시간에 정신력이 많을 때 좀 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라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겠죠. 그냥 무턱대고 정신력 타령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뭔가를 해내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꾸준함이 생명인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력 하나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걸 매일 합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네 하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제는 정신력, 의지력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공의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의지력은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의지력이 강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곧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신력을 아껴 쓰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충분할 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힘든 과정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겠죠.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이런 사람들 만큼 업적을 달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월클 되려고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소한 성공 사례들로 동기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수를 했는데 4등급이 2등급이 된 사람, 입시 관문에서 재수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피운 담배를 끊고 금연 10년 차에 돌입한 사람, 이 사람도 금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맞죠? 1년 만에 20kg의 체중을 감량한 사람도 다이어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부업으로 월 10만 원씩, 50만 원씩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업적을 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을 했냐 안 했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의지력을 최대한 안 써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신력을 쓸 수 있도록 습관을 조절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신력을 아껴 쓰는 생활 습관입니다. 정신력은 중요한 결정에만 딱 쓰고 나머지는 자동화에 맡깁니다. 루틴 말이죠. 신발끈 묶을 때 정신력 씁니까? 양치할 때 의지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밖에 나가려면 신발끈 묶어야 되고 식사하고 나면 양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공부할 때도 정신력을 최소한으로 쓰는 생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는 동선 안에 헬스장을 등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퇴근하면서 바로 운동하게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죠. 이런 것처럼. 루틴이란 이런 겁니다. 모두 1번 행동을 하면 2번 행동을 한다. 2번 행동을 하면 3번 행동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세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태블릿 앞에 앉아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은 생각나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일단 글을 쓰고 블로그에 올릴지 유튜브 대본으로 쓸지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까지는 전혀 정신력 들어가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 소리를 맞춰놨어요. 이 알람 소리가 들리면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 루틴은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잠깐 확인하는 수준이고요. 헬스장에는 딱 정해진 대로 운동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으니까 땀이 났죠? 씻고 출근합니다. 제 친구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씻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쇼츠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대본을 쓰는 날도 있고 녹음하거나 영상을 편집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시간만큼 혹은 정해진 양만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 중에서 이 루틴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죠. 상실의 시대나 헤베네 카프카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입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5시간, 6시간 정도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잡니다. 컨디션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틴을 잘 만들어 두면 정신력과 관계없이 좋은 습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틴을 처음 만들 때 정신력이 들어갑니다.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좀 힘든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극복해 보십시오.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21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거의 정착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21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농문 박사는 저서인 몰입에서 지속을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만큼의 강도로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볼까요? 일단 루틴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지속이 가능한 만큼 약하게 21일 이상 반복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루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날부터 너무 달리지 마시란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력 엄청 많이 써야 하고요. 갑자기 운동 그렇게 하면 다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습관을 조절해서 필요한 순간에 정신력을 사용합니다. 혹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정신력 배터리가 충분한 아침 시간에 힘든 일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개구리를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아침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고 나면 그날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보다 나쁜 일은 없다라는 뜻으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말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개구리 2마리가 있으면 더 못생긴 놈을 먹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신력이 충분할 때 힘든 일, 어려운 결정 이것들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녁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회식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너무 하기 싫어서 다 던져버리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늦잠 자는 것 외에는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선택의 폭을 줄여서 정신력을 아껴 씁시다. 자수성가한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듣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저는 저에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좁혀서 정신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녁에 게임도 하고 싶고 TV도 보고 싶은데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선택지가 벌써 4개나 되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신력을 아껴 쓰려면 선택지를 줄이고 그냥 하는 거라는 게 진리입니다. 몇 가지는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하던 게임 줄이고 하지 않고 보던 TV 프로그램 몇 가지 줄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운동, 공부 모두 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하십시오.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어도 됩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그만큼 변수도 사라지고 의지력이나 정신력의 소모도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신력이 약해, 의지가 부족해, 이렇게 짓거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뇌가 알지도 못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맷집 싸움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환경을 세팅하고 루틴을 만드십시오. 선택의 폭을 줄여 변수를 없애십시오. 좋은 습관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껴낸 정신력으로 마지막 1%의 승부처에서 판을 뒤집으십시오. 맨날 정신력 외치는 사람들 치고 진짜 꾸준한 성과 내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뭐 했어야 하는데 뭐 할 걸 하는 후에 섞인 소리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부족한 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의지력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귀한 정신력을 고민하고 다짐하고 후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정신력 타령하는 꼰대들 말은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루틴을 만드십시오. 생각보다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합니다. 겪어봐서 압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